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CBS 이슈앤톡을 진행하고 있는 권호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전 CBS와 대전 충남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 기회인가 위기인가 미래 전략과 과제 토론회입니다. 최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일정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여러 구상과 법안, 그리고 그에 따른 쟁점과 우려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행정과 정치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과 제도적 쟁점을 정리하고, 2부에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통합이 지역과 시민의 삶에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과 우려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부 쟁점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이창기입니다. 예, 현재까지 진행된 통합 논의의 경과와 행정 절차 그리고 제도적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전 CBS가 주관하고 또 우리 대전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뜻깊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주제에 있는 것처럼 과연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기회인가 위기인가,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 간다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특례라든지 재정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정책인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충청, 특히 대전 충남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를 쟁취하는데 시민 대표로 맨 앞에 던 사람이고, 물론 행정도시가 됐기 때문에 아직 미완의 과제지만은 행정 통합을 이루어서 대전 충남이 세종시의 모도시가 된다면 정말 세종시와 더불어서 행정 수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행정 통합은 논리 이전에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그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가 특히 지역 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격차를 금년에 보였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심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 특히 이제 대전 충남도 앞으로 50년 내에는 대한민국 지도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수도권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위험 소멸 지역입니다. 대전은 3개구 중구, 동구, 대덕구가 소위 관심 지역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소멸을 우리가 앉아서 당할 거냐, 아니면은 뭔가 몸부림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전 충남을 물려할 그런 과제에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그래도 저희 전라도나 경상도보다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대전 충남이 그 과실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기흥 라인, 판교 라인을 대전까지 끌어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2024년 11월 21일 날 양시도지사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그리고 양시도 의회 의장들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4일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제가 대전 쪽 공동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5차례의 전체회의 그리고 4차례의 분과회의를 통해서 특별법을 다듬었습니다. 물론 특별법은 제주도자치 특별법 그리고 대구 경북이 7년 동안 추진해왔던 특별법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257개의 특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주민 설명이라든지 공청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2달 동안을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하고 홀딩돼 있다가 6월 초부터 5개 자치구, 15개 시군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민관협의체가 최종 법률안을 만들어서 지방의회, 우리 대전시 의회하고 충남도 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고 그게 7월 29일 날 완료가 돼서 10월 2일 날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이 성일종 국회의원 중심으로 국회에서 45명이 발의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12월 초에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대단히 바람직한 모델 같다. 내 임기 중에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은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대전과 충남은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1989년에 대전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직할시의 어떤 특성, 도시행정의 특성 때문에 분리가 됐지만은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잘 성장해왔습니다만 대전의 한계가 뭐냐면은 이런 대전의 과학기술을 펼칠 산업단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대전은 아시아에서 과학 집적도 1위입니다. 대단히 막강한 그런 딥테크를 갖고 있고 많은 지금 우리 대전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소위 상장사들이 67개가 우리가 지금 상장돼 있고 그 시가총액이 90조입니다. 서울, 인천 다음으로 가장 큰 우리가 그 상장사와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펼칠 산업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충분히 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으로 자원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용인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전기 문제입니다.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쓰게 돼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이 우리 유성구를 지나갑니다. 서구를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 문제, 또 용수 문제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AI 빅데이터 시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전은 물이 풍부합니다. 전국에서 상수도 톤당 가격이 579원, 가장 쌉니다. 충남은 그래도 이제 우리 덕분에 좀 싼데 한 1,100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그리고 충남은 전기가 풍부합니다. 대전은 전력 자립도가 3%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충남은 213%입니다. 그동안 그 넘치는 전력을 수도권 다 보냈습니다. 그 전력을 우리 대전과 공유한다면 충남과 대전에 많은 기업들이, 공장들이 몰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 최태원 상임회장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차등해야 된다. 그 주장은 제가 27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미친 소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요금이 차등화된다면 대전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인프라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인구와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인구 360만, 지역 총생산 197조로 강력한 지방정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의 중복 때문에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 충남 통합 비전 체계도는 우리의 목표는 경제과학 수도입니다.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 그리고 충남이 갖고 있는 사람 인프라를 결합하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경제과학 수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경제과학 수도를 조성하는 것과 미래 전략산업, 바이오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AI 양자 같은 그런 미래 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시민 행복을 증진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특별 법안은 특례가 총 257건입니다. 여기는 주로 경제산업 쪽에 62건이 담겨 있고요. 도시개발이 37건, 농림해양이 40건. 그리고 또 우리가 교통환경 쪽에도 많은 특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가 5, 지방정부 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특례는 100%를 광역도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철도는 현재 중앙정부 7, 지방정부 3이 되어 있는데
7대 3을 100%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치 재정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하려면 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인세를 50% 그 지역에 달라.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세의 50%를 달라. 부가가치세는 국세분 76.5%의 5%를 우리 지역에 달라. 그리고 양도소득세,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부동산을 팔고 내는 소득이기 때문에 100%를 우리 지방에 달라. 지방 소비세도 안분 기준으로 볼 때 가중치 3배 정도 달라. 그리고 통합에 따른 보통기업에서 10년 동안 1년에 6천억 정도 지원해달라. 또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교부금을 10년간 1조 4천억을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약 8천억 정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법안에는 전략산업, 신산업, 창업, 연구별 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성에 따른 또는 그 특례 이걸 통해서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광역 생활권을 구축해서 내포 생활권, 대전 생활권, 천하산권에서 촘촘히 정말 그 소유 지역까지 챙기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제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고 참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생존 전략이 바로 균형 성장이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인센티브 발표했는데 뭐 4년간 5조씩 20조 한다. 통으로 주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들이 좀 불분명해서 저희들이 더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권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의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경과와 행정 절차, 제도적 현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을 소개드립니다. 네, 장철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원래 그 저희가 충청특위에서 일종의 저희 그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그 마무리 회의를 지난 화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지금 국회에서 저희가 충청특위에서 법안 최종안에 대한 그 협의를 이 정부하고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이게 방송이 4시에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약간 이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약간 조심스럽다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그냥 기본적인 취지 같은 것들은 뭐 워낙 뭐 다양한 말씀을 당에서 드렸고 방금 뭐 교수님께서도 해주셨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예. 장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이 기본 입장과 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이 특별법의 이 방향과 이 주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고요. 지금부터 발제 시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취지 같은 것들이야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특별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법안에 이제 물론 발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체적인 안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인 그 방향성 같은 것들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을 다시 이 처음부터 만들어 가면서 좀 기본적인 체계들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시가 주체적인 발전과 행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일반 행정 차원에서의 이 통합특별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도시가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과 어떠한 이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산업 활성화 측면의 그 꼭지들, 그리고 농림수산 쪽에서의 그 발전을 위한 방안들, 교육복지 분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재정 분야에 대한 논의들을 뭐 저희 당내 충청특위에서도 그렇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가장 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인 큰 방향성들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그 이 대전시하고 충남도에서 준비했었던 그 법안에 대해서 정부와 저희 이 당에서도 수차례 좀
좀 밀도 있는 검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한되어 있는 특례들에 대해서 수용할 부분들, 약간 뭐 예를 들면 이제 문헌 이게 이제 이 조문 구성이라든지 이 권한 내용들을 일부 수정해서 수용할 내용들, 요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불수용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 당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이 요구에서 들어간 내용들로 좀 특례 이 구성들은 약간 달리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빠진 내용들 아니면 저희가 추가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추가되는 거는 제가 열심히 주장하는 뭐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같은 겁니다. 이게 충청권 산업투자공사가 제가 이 산업정책적인 지역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를 뭐 통합 얘기 이전부터 이 제안도 하고 발의도 해왔었는데, 이번 그 특례 법안에 아마도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간단치 않지만, 일단은 산업부는 100% 동의, 이 기재부는 재정 관련돼서는 이 뭐 자본금 누가 출자를 얼마를 더 할지는 좀 더 논의해보자, 이 정도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어서 충청권 산업투자공사도 거의 특례 조항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추가적인 특례 조항 같은 게 있다. 그래서 그 원래 기본 법안에 한,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90개 정도의 특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뭐 그 중에 뭐 몇십 개는 빠지고 몇십 개는 수정해서 원래 있는 특례 중에 한 200여 개 정도를 제가 기억에는 남겨놓고, 저희가 또 추가한 게 또 한 80개 정도 있어서 특례 숫자가 뭐 크게 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진 그 특례들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카지노 허가권, 제가 딱 정부의 경우에 카지노 허가권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통합법안에서는 이 우리 통합특별시가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상행산업에 대한 허가 권한은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지고, 그 뭐 제가 또 잠시 기억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국립공주의대 설립 특례 같은 게 원래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은 지금 저희가 수년간 참 내용을 많이 겪어서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뭐 의대 설립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따로 하고 있는 틀이 있어서 우리가 통합법안에서 이 뭐 의대 설립 관련된 부분들을 주기는 조금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도 빠졌고, 그 이거는 뭐 좀 알려지긴 했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에서 이 러닝메이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냐. 그리고 가장 뭐 이것도 뭐 저희 당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왜 법안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 감사 이 배제 특례가 원래 이제 이 시하고 도에서 만든 특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저희가 권한과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준다고 해도 이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사실 뭐 이런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모든 감사권을 포기하는 일들은, 이건 뭐 국민 입장에서도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권한들은 이 저희 법안에서는 거의 다 이제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또 하나의 경우에는 그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특례를 아주 포괄적으로 전부 다 사실은 원래 기존 법안에서는 이 뭐 우리 충남 대전 충남 특별시가 가져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어떤 환경 규제 차원의 전국 단위 이 교육을 한꺼번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제한을 좀 더 그 넓게 한다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사실 뭔가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들은 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그냥 그린벨트 제도 자체가 아예 이 형해화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원래 기존 법안에 있는 그 특례 이항에서는 조금 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저희 당내에서나 국회에서는 또 뭐 정부가 얘기하기 이전에도 저희도 거의 동의하기가 아예 어려운 이런 사항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종의 이 산업을 지원하거나 뭐 국토 정책을 지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활권을 이 스스로 재편할 수 있거나 이런 종류의 특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담고, 행정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추가해서 오히려 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재정 부분일 거고, 저희도 재정에 대한 얘기를 솔직히 가장 많이 하고 저희도 뭐 가장 많이 논의하는 분야입니다. 원칙은 당연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대한의 액수를 받아내는 거고요, 중앙정부로부터.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 김인석 총리는 뭐 20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4년 20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당연히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확실한 재정 분권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지속 가능한 계획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법 개정 같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우리나라는 이제 이 법 체계 자체가 통합법에서 조세 문제를 전면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통합특별법과 저희가 일반적인 개지방세법이든 다른 세법들을 개정하는 작업들을 같이 조금 해줘야 돼서 그 논의가 굉장히 많고, 정부 내에서도 그래서 따로 TF를 재정 부분은 따로 꾸려 있습니다. 아마 그 언론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통합 그 특별시에 대한 그 이 재정 이 TF를 따로 지금 꾸려서 그거는 이 기재부와 이 재정당국 중심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원칙적인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기존의 그 시하고 도에서 제안한 법안에는 뭐 법인세, 양도소득세 막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 예쁜 이야기들은 그냥 다 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원칙은 중앙 정부로 가는 세모 이 재정에서 받아온다. 다른 지방 정부에 가고 있는 거를 뺏어서 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다른 지방 정부에 가는 것들을 뺏어서 주지 않게 하려면 그런 세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세는 당연히 최소화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중앙 정부에 가는 것들, 그러니까 지방 정부 걸 뺏어오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에 가는 것들을 우리 통합특별시가 가져오는 것들 위주로 한다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방 정부는 그 재정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면, 예를 들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가 엄청 좋을 때 그 다음 연도 정도에 이제 법인세가 많이 거치기 때문에 이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보다는 좀 견조하게 예측 가능하게 지방 정부를 꾸려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에 대해서는 뭐 통합특별법과 원래 이제 시도에서 제안한 거는 좀 다를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증세는 최소화한다. 다른 지방에 가는 걸 뺏어오는 방식은 이것은 당연히 맞지 않다. 그리고 아무래도 변동성을 낮추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짠다라는 그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결론들은 요거는 조금 논의가 더 무르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이제 이창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약간 예를 들면 오해도 있는 게,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뭐 다 이렇게 법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5.3%를 전환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목록상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방소비세가 이 부가가치세를 베이스로 하는 지방소비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가능하게 증가하는 그런 종류의 안정된 세원이라서 저희가 그쪽에도 좀 많이 좀 차지하게끔 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 관련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재정 부분에서의 뭐 여러 이제 합리성은 저희가 정말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특별법에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방향, 어떤 특례가 빠지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재정 부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뭐 날짜는 굉장히 대부분 물리적인 시간 같은 것들은 부족하고, 또 여러 이게 워낙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으실 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법안 발의, 그리고 법안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일들도 더 속도감 있게, 더 밀도 있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었고요.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이 행정통합의 방향과 그리고 이 특별법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국민의힘의 또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죠. 세 번째 발제자는 국민의힘 이택구 대전 유성갑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위원장께서는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찬반을 좀 주장하기보다는 통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발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발제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정부시장까지 대전시에서 공직 생활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정무부시장 역할을 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이 특별법안을 가지고 국회에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갔던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이 통합을 하면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약간 공직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통합의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창규 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규모를 키웠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거의 패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과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EU를 결성하고 하는 그런 동력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큰 규모의 경제를 발휘해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죠.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규모가 커진다고 했을 때 한번 반문을 해보는 거죠. 충청남도는 도는 우리보다 대전시보다 규모가 큽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7, 80만 이상이 많죠. 그러면 충남도가 우리 대전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면 규모가 커지는 것과 함께 그에 걸맞는 권한이 같이 따라갈 때 그런 그 자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 통합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대하는 그러니까 정당의 입장에서도 우리 당이 먼저 발의를 했었고요. 이 법안이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발의를 먼저 했고 이 이슈를 먼저 제시를 했던 당에서 반대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초기에는 반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초기에. 지금은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으로 비춰질 겁니다. 그렇지만 두 정당 다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만 추진된다면 다 같이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자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게 의견이 나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방식과 절차나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아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법안이 담고 있는 257개의 특례 이 부분은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은 자치권, 결정권 그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느냐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해나감에 있어서 스스로의 사무, 스스로의 필요한 어떤 일들을 스스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특례의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정권 관련되는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충청남도는 사실상은 인구가 우리보다 굉장히 많지만은 이게 농촌 행정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큰 도시도 있죠. 대전 같은 도시는 대도시입니다. 그럼 도시 행정을 하는 구조를 보면 서울이 특별시가 있고요.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가 광역시 그 밑에 이제 특별자치시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이 세종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특별자가 들어간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수도기 때문에 특별시. 그다음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는 단층 체제로 되어 있는 거죠. 광역의 지위를 갖지만 세종시는 단일 그러니까 자치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명칭에 있어서의 차이도 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특별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도와 광역시가 통합이 돼서 특별한 어떤 그 모델로 이게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특별시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와 도가 다 통합이 된다면 사실 뭐 특별시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우리 법안을 특별법안 우리 제출된 국민의힘 법안이든 앞으로 이제 그 베일을 벗게 될 민주당의 법안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례에 담겨 있는 그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철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클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오해되는 부분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느냐, 이 전환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목의 성격상 국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그래서 국세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안이 담고 있는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국세로 걷어지는 그 세원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그거를 지방에 아예 이양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안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담기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재정 권한에 대해서는 자주 재원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그다음에 의존 재원이 될 수 있는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이런 게 있는데 자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세를 아예 이양을 받자. 이 부분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법안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여 또는 추후 논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간 관계상 말씀은 좀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이미 30만 평방미터 이하는 다 시도지사에게 그 해제권이 넘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사전 협의 다 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면 지방에 이런 권한을 줬을 때 지방은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갈 그런 능력이 없다. 지방에다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라든가 예타를 어떻게 해주는 특례를 뒀을 경우에는 다 난개발돼 버리고 만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늘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 법안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타 문제와 관련해서 특례에 담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타는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지만 예비 타당성 검토는 결국은 무분별하게 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재정이 낭비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사실은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에서 하는 사업은 동일 규모의 사업으로 봤을 때 예타가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사업들은 동일 기준 사업으로 봤을 때 예타 통과가 어렵습니다. BC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예타를 그냥 운영하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늘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특례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드린 말씀 많은데 나중에 질의답변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안에 특례로서 우리 당의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다 자치권, 권한을 아예 이양받아서 주민들이 우리 통합특별시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지 단지 중앙에 어떤 지원을 더 받겠다, 액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액수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중앙에서 5조씩 더 주겠다, 협의해서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중앙이 권한을 가지고 돈을 시해하듯이 돈을 더 주겠다는 그 부분은 결국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에 가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겁니다. 아까 예타가 비의도적으로 그런 격차를 벌리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처럼 권한을 넘겨받지 않으면 오히려 의존성이 심화되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불필요한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지방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거두고 지방자치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특별 법안에 분명하게 담을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그 기준을 정해서 담아줘야 된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특별 법안을 읽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택구 대전 유성갑 당협위원장이셨고요. 대전 충남의 행정 통합을 판단하기 위한 이 특별법 설계 기준과 좀 쟁점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제도적 쟁점과 구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전대학교 곽형근 교수시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대전 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어떤 통치 방식과 자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또 통합 외에 검토할 수 있는 광역 행정의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주실 것 같고요. 발제 시간은 10분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초대받아서 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에 세 분의 발제자는 이미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라도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앞에 계신 분들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면 제 이야기를 다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발제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발제문을 읽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앞에 놓인 아주 화려한 숫자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인구 360만, GRDP 190조라는 거대한 숫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숫자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지금 당장 합쳐야 한다라고요. 이런 긴박한 메시지는 때로 우리에게 묘한 압박감을 줍니다. 마치 통합에 찬성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감정을 동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숫자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지도를 다시 그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어야 하는가, 이 지역의 미래를 누가 어떤 구조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찬성과 반대의 대립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통합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인지의 규범적 쟁점, 오늘의 문제에 맞는 해법인지 처방적 쟁점, 과거의 경험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실증적 쟁점, 행정통합 결정이 과연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절차적 쟁점,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질문부터 던지고 싶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합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광역정부 행정통합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광역정부의 구조적 통합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착시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행정통합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은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정치 질서입니다. 이 둘은 보완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가치가 아닙니다. 때로는 긴장하고 충돌할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행정통합의 과정을 보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전략과 지방자치라는 민주적 질서 가운데 무엇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합론은 말합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규모를 키워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러니 지금은 효율과 결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다른 논리를 전제로 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한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수기와 통제가 필요하다. 속도와 효율의 질서와 수기와 책임의 질서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통합 논의는 묻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효율을 위해 주민이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뒤로 미뤄도 되는가?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말합니다. 돈과 권한을 줄 테니 합쳐라. 이것이 진정한 분권이다. 그러나 분권의 핵심은 권한의 양이 아니라 권력이 어디에 있고 누가 통제하는가입니다. 두 개의 광역정부가 하나로 합쳐지면 의사결정의 중심은 더 적은 수로 집중되고 주민과 권력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며 책임의 귀속은 더 흐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이 내려와도 결정이 멀어지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분권이 아니라 초광역 집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바닥에는 지역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역 정체성은 단순한 자부심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곳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지역의 문제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정치적 효능감의 토대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생활권과 산업구조, 축적된 경험이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이 차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온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정체성은 행정이 의도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디에 기대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보이지 않는 경험의 좌표 속에서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며 갈등을 조정해온 축적된 경험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것은 30여 년 전 하나였다는 기억만으로 되살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행정구역은 하나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각자의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정체성은 경계를 지운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통합을 통해 결정이 멀어지고 주민이 주체가 아니라 더욱 추상화된 대상이 되는 구조 속에서는 어차피 위에서 정해진다라는 학습이 쌓이고 지역을 우리의 공간으로 느끼는 감각은 약해집니다. 결국 규범적 쟁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권한과 숫자를 얻기 위해 우리 곁에 있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의 공간이라고 느끼게 해온 정치적 토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광역정부 행정통합은 결국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통치 질서를 선택하는가라는 규범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해법은 무엇인가? 조금 속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빨리 소진되고 있어서요. 과연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쳐 공영 관료제를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팬데믹, 재난, 산업전환, 인구 이동, 지역 소멸과 같은 21세기 복잡한 초광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처방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유효했던 위계적 구조를 가진 관료제라는 20세기형 처방으로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겹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사회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영역이 얽혀 있으며 한 번의 계획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덩치가 큰 정부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곧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그리고 한 번의 실패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더 잘 연결될 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핵심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통치입니다. 이 원리는 각 지역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곳에 결정권을 두는 차치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힘이 현장 적응력과 회복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잘 아는 선진국들은 자기 통치의 원리를 훼손하는 행정통합은 항상 최후의 선택으로 고려됩니다. 둘째, 공유통치입니다. 이 원리는 초강형의 문제에 대해 여러 정부가 각자의 독립성, 즉 자기 통치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력의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 보충성입니다. 중앙정부는 모든 것을 위해서 명령 통제하는 존재도 권한만 넘겨주고 물러서는 방관자도 아닙니다. 위계의 그림자 아래에서 지역들이 스스로 협력하도록 규칙과 유인을 설계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력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EU, 프랑스의 메트로폴, 영국의 연합당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행정구역을 무조건 합치지 않습니다. 각 지역의 자기 통치는 유지한 채 광역 문제에 대해서만 공유 통치의 장치를 별도로 설계합니다. 따로 있으면서 함께 결정하는 정부, 이것이 선진국이 선택한 초광역 해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는 대전 충남 통합의 조건으로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예산을 이미 존재하는 충청 광역 연합에 먼저 투입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 통치와 공유 통치를 실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를 진화시키려는 노력은 건너뛰고 곧바로 구조적 통합이라는 가장 시대착오적인 처방으로 뛰어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따로 또 같이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끝까지 해보았습니까? 아니면 가장 쉬운 선택인 통합이라는 이름대로 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로 덩치가 커지면 우리의 삶은 자동으로 나아질까요? 합치면 효율적이다. 이 말은 행정학의 법칙이 아니라 아직 증명되지 않은 정책 가설에 가깝습니다. 국내의 수많은 실증 연구는 행정통합이 기대했던 만큼의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 캐나다, 덴마크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행정 서비스와 주민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며 직접 비용과 갈등 비용이 편익을 잠식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통합 창원시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기대했던 성공 효과는 분명하지 않고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하나가 되었지만 갈등의 단위는 오히려 더 잘게 쪼개졌습니다.
하나의 정부 안에 여러 개의 지역 불만이 공존하는 구조, 이것이 통합의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몰 비용입니다. 통합이 시작되면 조직 재편, 시스템 통합, 갈등 조정에 드는 비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미 시작한 일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로 이전이 만들어집니다. 통합은 실패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실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현익은 과장되고 비용은 계산하지 않으며 불확실성은 외면한 채 규모의 환상이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숫자가 커진다고 삶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중대한 결정은 과연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행정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거의 국가의 헌정 질서를 바꾸는 그런 규모의 이러한 제도적 실험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대안 검토, 단계적 검토, 영향평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통합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각종 특례들은 일관된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례가 원칙을 대신할 때 제도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초광역 해법은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살리면서 광역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중앙정부가 그 협력이 작동하도록 조건을 설계해주는 따로 또 같이 일하는 거버넌스의 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대전대학교 곽형근 교수셨고요. 시간만 더 있으면 충분히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이렇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곽형근 교수님께서는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이 통치 방식과 이 자치구조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셨고요. 이 통합의 이 대안적 광역행정 모델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네 분의 이 발제를 통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현재의 추진 경과와 정치권의 입장 그리고 제도와 통치구조의 쟁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제기된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 각계의 우려와 현실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시각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앞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철민 의원께서 이 의원총회와 국회 이 본회의 일정으로 2부 쟁점 토론에는 참석이 좀 어려운 점 우리 자리하고 계시고 방청하고 계신 분들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CBS가 유종준 사무처장님이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 환경과 지역 현장의 관점에서 행정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우려를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또 모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께서 제도와 행정운영의 관점에서 통합 논의의 구조적 쟁점을 살펴주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김재섭 운영위원장께서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행정통합의 의미와 시민참여, 수기의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네, 반갑습니다. 김재섭입니다. 세 분의 의견을 통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행정통합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특별법에 담겨야 할 권한과 재정의 문제, 그리고 통합이 시민의 삶과 자치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쟁점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또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이 지역의 환경과 생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속도전으로 그리고 제가 보기에 매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충남도민은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이 지금부터 대전 충남 행정통합 실시한다. 실시! 그러면 실시! 하면서 복명복창하면서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리 주권자인 충남도민이 이게 정치권의 쫄따구 신세로 취급됐는지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그 위정자들에게 우리 충남 도민은 이리도 하찮은 존재란 말입니까? 도민들한테 한번 제대로 물어보고 상의하고 협의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표를 준다고 생각을 한다 해서 이런 거 아닌가요? 6월 지방선거까지 이거를 뭐 결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면 왜 이제 하고 있습니까? 그 전부터 일찍 시작됐어야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추진하고서 급하다고 6월까지 맞춘다는 거는 이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이게 중요하지 않는 사안이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이걸 뭐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던 거겠죠. 지금 그 뭐 아까 발제에서 많이 내왔지만 현재 그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이런 대안은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저는 어떤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환경 단체 입장에서 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용인의 국가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호남의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에 보내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전과 충남을 이렇게 관통해서 갑니다. 저도 환경단체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송전솔로 관련된 싸움을 여러 번 해봤지만 대개 한 노선, 두 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은 전북에서 5개 노선이 올라옵니다. 이게 충남에서 3개를 합쳐져서 다 그 경기도로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다 이에 해당됩니다. 정말 수도권 일극주의가 그 최대 그 폐가 극단적으로 발휘되면 어디까지는 보여줄 수 있는가를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반면에 올해부터 수도권 그러니까 폐기물, 생활 폐기물을 수도권에서 직매립하는 게 금지됩니다. 반드시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들이 이게 다 충남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충청권으로 다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좀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근데 미리 다 예견된 거잖아요. 이게 예견된 것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요. 충남이나 대전도 그 역할들 제대로 못한 거죠. 사실상 충남을 비롯한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화되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이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그러니까 이런 송전솔로 문제, 생활 폐기물 문제 제대로 이해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느닷없고 효과도 불분명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수도권 규제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거면 세종시는 왜 건설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화를 위한 눈길 끌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통합에 대한 득과 실을 제대로 좀 검토하고 충분한 대화하고 토론을 해야죠. 그런데 미리 지방선거 이전 이렇게 시점을 못 받고 결론을 통합을 당연시 기정사실화라는 형태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당초 김태훈 도지사하고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특별법을 제출하고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했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대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다 배제하고 다 찬성하는 주민들만 모여서 일종의 주민 동원식 관제 행사식으로 다 진행을 했죠. 그 당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했죠. 근데 지난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뭐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한 후로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권까지 찬성 의견으로 확 돌아버렸어요. 이게 선회를 했죠. 이게 정말 충남 도민이나 대전 시민을 주권자가 아닌 단지 동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충청권은 이미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이런 실험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실험이 광역 경제권에 맞는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걸 막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이라면 당연히 도민의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충남, 대전, 세종, 충북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또 대전, 충남만 통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합하고 나중에 또 두 개를 또 통합하자고 할 겁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특별 법안을 보면 뭐 그린벨트 해제 등의 수많은 특례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환경 규제 완화라든가 개발 인허가 절차,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환경권을 매우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예요. 여기다 더 추가하고 뭘 하겠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특례 보면 특히 뭐 국가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과라든가 아니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죠. 충남이 온실가스도 1위고 대기오염도 거의 최상위인데 여기에 뭘 또 하겠다? 우려스럽습니다. 충남은 1인당 GRDP가 울산에 이어 2등이에요. 그런데 역외 유출은 전국 1위예요. 그렇다 보니까 충남 도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매우 중하위권입니다. 충남이 개발이 덜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1인당 GRDP가 2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이 생산된 가치가 역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 경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더 개발해서 뭘 하겠다 이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그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의 생활 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려들고 있듯이 앞으로 통합되면 대전의 생활 폐기물이 충남의 농촌발로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사실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충남이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 있죠. 그다음에 철강 소유하기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용 산업이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 배출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이런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대기업들, 즉 석탄화력인 한전자회사 그리고 당진의 현대제철, 대산에는 석유공단, 현대자산공장 그리고 아산 탕정의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 그리고 지역재원 시설세 등의 세수로 오염원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라든가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 통합으로 이 세수가 만약에 또 다시 대전과 같은 대도시로 만약에 재정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주민들은 아마 반박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싶고요. 지금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태를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본다면 지금의 대전 행정 통합을 지방선거 전 완료하겠다는 이런 통합을 강행하는 거 당장 그만두고요. 충분한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유종준 처장님께서 현장의 분위기를 좀 달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은 좀 조절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종준 처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안에 있는 발제자분들이다 토론자분들께서 저 말씀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시면 자유스럽게 얘기를 조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론자께서는 시간을 한 7분 정도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창기 위원장님. 우리 곽형 교수님하고 유종준 처장님 말씀 중에 이제 공통되는 점이 자기 통치와 공유 정치의 조화를 우리 곽 교수님 말씀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기 통치할 수 없는 게 지방 재정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할 자치입니다. 77대 23이거든요. 적어도 선진국처럼 6대 4 정도로 지방세의 포션이 늘어나야만이 자기 통치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공유 정치 문제인데 우리가 글쎄 협력의 경험이 부족해서일까요? 이 광역 행정 연합을 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차라리 5조를 광역 행정 연합에 던져주면 어떻겠느냐.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과연 사학의 시도가 정말 사이좋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광역 행정 연합이 작년에 출범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56조 모아져 있습니다. 14조씩. 그리고 2조 원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원 조달에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또 만약에 5조가 나온다면 서로 가져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통합만이 어찌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수다 이렇게 보는데 광주 의회에서 한번 조사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이 통합 문제 나오기 전입니다. 통합이냐 연합이냐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광주 전남 시민들은 연합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무리만 협력일 것이다. 그러므로 강력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것처럼 많은 시민들은 연합은 협력이 잘 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강력한 행정 통합을 통해서 집행력을 확보해야만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북과 세종을 포함하지 못한 부분은 충북은 거부를 했고요. 세종도 거부를 했는데 특히 세종은 2030년까지 중앙정부가 행정수도로 말하자면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국가 예산을 받기 때문에 아직은 포함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곽형건 교수님도 예. 예, 이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기 통치의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전광역시는 인구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인데다가 대도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은 도농 복합 지역이고 넓은 영역에 있어서의 이제 지역 소멸 문제가 더 심각하고 또 균형 발전 문제가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각자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해왔어요. 이게 자기 통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과 의회를 만들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해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해결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초광역 행정 수요가 생기죠. 초광역 경제권이라고 하는 수요, 또 경계를 넘나들면서 어떤 편의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부수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부서가 각자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해왔는데 둘이 협력해야 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두 부서를 합칩니까?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팀 하나만 가동시키면 되는데 그럼 그 프로젝트 팀이 협력팀입니다. 근데 왜 충청광역연합이 잘 작동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합으로 간다는 거냐면 논리의 비약이고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협력을 안 해봤습니다. 협력을 안 해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국책사업을 가지고 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경쟁을 시켰습니다. 경쟁 구조 속에서 서로 경쟁만 하면서 누가 따오느냐 그것이 자치단체장의 실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그 구조 속에서 또 4년마다 경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내느냐만으로 투표의 심판을 받는 이 정치인들의 아주 시계가 굉장히 짧은 거죠. 이런 문화를 그러면 선진국은 어떻게 바꿨을까요? 처음부터 신뢰에 기초한 어떤 기능적 협력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광역연합이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돈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기능을 맡아서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담금을 각자 내야 돼서 서로 분담금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두 번째는 파견된 공무원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충청광역연합의 단체장을 맡으니까 또 각자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충청광역연합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재정 구조를 중앙정부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기능에 한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게 영국 같은 경우는 컴바인드 오토리티라고 그래서 어떤 그 기능만 맞는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각자의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줌으로 해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협력을 안 한다? 그런 중앙정부가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 우리 한번 해보자 협약을 맺자 만약 이들 협력 안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니들이 책임져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걸 위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막 이래라 저래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존재감만으로 들어와서 광역자치단체들이 그 협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잃을 게 많다라는 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지혜를 왜 우리는 접목을 못 시킵니까? 다시 말하자면 왜 충청광역연합이 작동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왜가 아니라 지금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통합으로 간다가 아니라 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일반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거기에 반성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중앙정부가 다시 말하자면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이 광역정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협력이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실험은 왜 하지 않습니까? 예. 이택구 당위원장께서도 말씀할 내용 있겠습니까? 짧게 1, 2분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024년 11월에 대전 충남 통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선언한 게 아니라 통합을 추진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슈를 제기한 거죠. 통합 추진해 보자. 그 당시에 사실은 먼저 추진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광역연합. 그게 말하자면 메가시티에 대한 접근이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시민 여러분들이 메가시티 추진하는 거하고
그거 하고 있는데 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또 한다고 하는 이런 혼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역연합인 메가시티는 애초에 먼저 했던 게 부울경이 먼저 했었습니다. 근데 부울경 잘 안 됐어요. 대세, 충청,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다 메가시티로 해서 출범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해보니까 실제 움직이는 것들이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행정구역에 매몰이 됩니다. 서로 행정구역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광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조차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KTX 세종역사 만들겠다. 세종시에서 출발하면 대전시 찬성합니다. 충북도에선 사생결단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오송역 죽는다. 그래서 저희가 물었죠. 아니 예전에 KTX 오송역 때문에 서대전역 다 죽었는데 왜 지금 와서 다 같이 좋지 않은데 왜 반대합니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정구역에 매몰되는 문제를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또 다른 행정통합의 논의가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더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세종하고 충북도 초기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본인들이 못하겠다라고 했고, 충북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대를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의견을 발표했죠. 그래서 먼저 출발을 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명칭도 조금 이제 대전 충남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또 같이 합치게 되면 아마 충청특별시나 뭐 다르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곽 교수님 1분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한다가 아니라 왜 충청광역연합이 작동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중앙정부의 어떤 설계에 따라서는 이게 작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민 없이 바로 어떤 정치적 계산기에 따라서 바로 지방선거를 앞에다 두고서는 행정통합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의 비약, 그랬을 때 경우에 제 생각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그 비용은 두고두고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이 짊어져야 되는데, 아마도 그 결단을 통해 만약에 통합이 되는 경우에 처음에 어떤 그런 정책 계산에 나온 것들은 정치인들이 가져가겠죠. 그 후에 발생하는 갈등 비용, 행정 비용 이런 부분은 누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 만약에 정치인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온전히 정치인들이 짊어진다고 그러면 절대로 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행정 통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두 분의 토론자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식석에서 좀 진행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형근 교수님은 마이크를 따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좀 이어서 이 통합 논의가 실제 행정 구조와 이 제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계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권선필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줄어들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팩트를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팩트는 뭐냐면 광역화는 대세였다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 행정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했거든요. 뭐 민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간 기업들 예를 들면 건강공단 같은 경우 충청지역본부예요. 도로, 철도, 전기, 뭐 대표적으로 대전 충남 병무청입니다. 아직도 괜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충청지역본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충청, 호남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종교도 보니까 대전 경계가 없어요. 대전 충남 경계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경계를 지키고 있는 데가 대전 충남이라 행정구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전 사람의 인구 이동, 교통 이 부분에서 이미 생활권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3분의 1 학생이 충남 학생입니다. 아무도 이거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대전에서 충남 학생이라고 봐주는 거 없고, 충남에서 대전으로 간다고 해서 봐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가장 많은 인원이 대전으로 와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전부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인정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 도지사, 광역의회가 통합을 선언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이건 팩트예요. 권한을 갖고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대전시장, 충남지사가
그리고 광역의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통합을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강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을 약속했을 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4군데 사례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시고 있거든요. 대통령의 얘기는 뭐냐면 충청권 어떻게 할래? 이 얘기입니다. 광주 전남은 나가고 있고 대전 충남은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은 2년 후에 하겠다. 대구 경북은 지금이라도 해보겠다.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강압인가요? 졸속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졸속이라는 말 또는 밀어붙인다는 말을 쓰는 분들은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은 이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세계적 트렌드도 말씀드렸고요. 이거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아주 급진적인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자치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계속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권자치라고 한 얘기를 하면은 충청권의 의견을 모으는 게 먼저죠.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의 갈등을 줄여야 되는 게 분권자치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 지역 안에서 가까운 데부터 협력을 하는 게 분권자치의 철학이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문제가 뗄 수 없는 거, 대전과 충남은 환경적으로 뗄 수 없는 거 팩트예요. 말씀하셨던 이미 뭐 에너지, 전기 이런 거, 그리고 농산물 소비, 서울로 올라갔다 대전으로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전부 문제거든요. 통합하면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이미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다 나옵니다. 대전이 서비스가 주로 이제 기반이 되고 있는데 대전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의 가장 많은 부분은 수도권으로 가고 그 다음에가 충남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원이나 정책적 배려가 없어요.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서울로 올라가지만 나머지 소비되는 거는 역시 대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책적 배려가 없습니다.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인력순환, 그러니까 지역순환 경제라고 얘기할 때 지역순환 경제의 핵심은 가까운 데랑 협력하는 게 먼저지 중앙정부 뭐 이런 정책하라 저런 정책하라라고 하는 거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력감시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뜨거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권력감시를 할 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권력감시의 대상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니고 지자체장입니다. 이거를 시작했고 진행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왜 의견을 안 내고 가만히 있는지, 이것이 권력감시가 해야 될 일이지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건 그들의 권한이거든요.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대표하는 거는, 지역의 의견을 대표하는 건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특히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전부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단체장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지방의회가. 광주 전남, 광주시장하고 전남지사하고 당 위원장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장하고 경남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지역이 독자적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해결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역의 관점을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곽 교수님께서는 먼저 마이크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1, 2분만 짧게 해주시고요. 다른 분들께도 좀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왜 발제문을 준비해서 이렇게 읽었는지를 아마 이제 짐작이 되실 텐데요. 제가 말이 많습니다. 만연체인데다가 그래서 어쨌든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분권 자치 문제. 여러분 지금 중앙정부와 초광역정부의 사이에서는 분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권한 내려보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대전시와 충남을 두고선 초광역정부를 놓고 하면 집권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은 소위 지방의 입장에서는 집권화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집권화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으로부터 훨씬 거리가 멀어지는 것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권화가 돼서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현장은 굉장히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거대한 정부, 거대한 공룡 관료제에다가 엄청난 힘을 실어줬을 때 그 시장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결정했던 부분을 4개, 5개라고 하죠. 5개의 5극의 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지역순환 경제. 여러분 왜 지금 초강력 문제가 등장했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보면 초강력 문제는 세계화에 따라서 이 세계의 자본이 움직이면서 이제는 국가 단위, 민족국가 단위의 경제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은 너무 작고 국가는 이미 경계를 소위 말하는 국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이 초광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권을 형성을 해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는 그 논리 속에서 지금 이 초광역 경제권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지역경제 순환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경제 순환은 뭐냐면 이러한 소위 자본의 논리에 대적해서 지역 내에서 많은 일들을 행산할 수 있도록 내생지역적 발전, 다시 말하자면 골목 상권부터 시작해서 뭔가 그 지역에 있는 자본이 내부적으로 돌아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지역순환 경제를 지금 여기 초광역 정부하고 연결시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도 한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 선진국은 공유 통치를 선택을 했느냐면 자기 통치와 공유 통치를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현대사의 문제는 스케일이 굉장히 다양하다. 도시의 스케일,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충남처럼 넓은 어떤 규모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스케일이 문제가 다르고 그렇다면은 이걸 매일 늘렸다 줄였다 정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큰 사이즈 하나 만들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스케일 문제까지 다 해결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위로 올라와서 평준화되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사이즈에서 맞는 스케일을 잘하는 건 그대로 두고 초광역 스케일만 예를 들어서 기능적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이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마치 공룡 관료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현대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예. 아까 곽 교수님께서 권 교수님의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권선필 교수를 말씀하신 거고요. 권우철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우리 이택구 위원장께서도 한 1, 2분 정도로 하시고요. 한 분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 수행을 하면서 어떤 개발 계획이나 어떤 사업 계획을 내놨을 때 주민 의견 들어야 되고 공론화하고 수기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민사회 측이 했었고 주로 진보 진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마 그런 혼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게 그러면 졸속이냐 강압이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에서 양 시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한 이슈를 꺼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하나 줄거든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슈를 던졌고 그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나가고 설명회도 하고 대화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느껴지는 것은 반대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구나.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찾아가 보면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명분은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느냐. 아니 빨리 추진하자는 게 아니라 법안이 안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왜 미리 사전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토론회 하려고 법안을 입수해 보려고 했는데 법안도 아직 안 나오고요. 법안을 입수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이걸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법안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갑자기 태세 전환이 돼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을 아마도 시민들이 볼 때 이거 이렇게 되면 졸속되는 거 아니냐. 결국 뭐를 인센티브로 내세우느냐. 돈입니다. 20조. 4년간 20조 준다고 했습니다.
그 20조에 대한 이게 실현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겠느냐, 그것이 실제 우리 지역 발전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볼 시간이 없이 그것이 법안에 담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이걸 묻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당히 난처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주민들을 요즘에 제가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불만 두 가지예요. 뭐가 좋은지를 알고 나서 판단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 꺼내가지고 이거 누구 줄까? 그러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돈이야. 이게 무슨 조건이 붙은 돈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는 것도 모르는데 서로 저요저요하고 손드는 꼴처럼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얄팍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깊이 있는 판단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몰고 가느냐에 대한 불만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우리 당에서 제안을 한 이쪽에서 오히려 절차 또 과연 진정성이 어떻고 항구적으로 이게 제도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가면서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짧게 1분만 김재섭 위원장 해주시고요. 다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전 충남 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에 도지사와 도의회가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대전 충청 광역 연합은 2024년 12월에 출범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신 대로 박형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봤는데 안 돼서 통합 얘기한 게 아니라 해보기도 전에 통합을 말한 게 사실 팩트이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라고 12월 대통령 발언 이후에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거 안 만들어둔 거 누구냐? 정부 여당입니다. 그 팩트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알고 토론하자라고 해서 법안을 기다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안의 법안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팩트이고요. 이제 이태구 위원장님 얘기 잠깐만 하면요. 그 충청 지역, 그러니까 대전 충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한 시기가 6월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대전 5개 지구와 충남 15개 순회했는데요. 한 달 만에 했어요. 한 달 만에 했고 충남 같은 경우는 15개 시구는 16일 만에 종료했습니다. 이때 약 4,0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추산했는데요. 충남 공개적으로 밝혀진 내용인데요. 공무원 상시학습 인정 명단이 2,000명입니다. 4,000명 중에 2,000명이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참 그리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조금 몸이 살살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 통합 논의가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시민의 참여와 이 수기라는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김재섭 위원장께서 7분 토론해 주십시오. 네, 바로 이어서 마치 차분해진 것 마냥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1급 체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동감하실 겁니다. 또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어떤 심각한 경제적 침체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방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작은 감기도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는데 지금 과연 이것의 해법, 즉 치료법이 행정통합이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유일한 진단이냐 처방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통합했을 때 저 이런 거 묻고 싶습니다. 만약 통합했을 때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5조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5조를 받아서 가장 먼저 투입돼야 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고속도로 하나 놓는데 3조에서 4조 정도 들어요.
1년에 하나 그 5조 받아서 고속도로 놓는다면 그것이 과연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재정과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만약에 대전 충남 통합한다 그러면 접경 지역에다가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정도 건설하고 버스 공영화 해가지고 대전 충남 특별시는 대중교통이 무료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 같은 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죠. 각 당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지정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교통망에 투자하는 거, 도로 짓겠다고 하는 것, 철도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찬성하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아까 예비타당성 조사 나왔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는 아니겠지만 행정통합의 비용과 편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얼마 안 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는 데는 얼마가 들고 이거 하는 데는 어떤 편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논리인데요. 찬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혹은 권선표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그러면 과연 통합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정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장밋빛 통합 상황에서 그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얼마가 소요되고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데 이 부작용보다는 이게 더 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된 비용 추계조차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작 가장 시청 소재지만 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 정도만 얘기가 되고 있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민투표 무용론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권선표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주민투표가 이제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갈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각축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 투표율을 생각하면요. 그러면 지방선거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방선거도 투표에 의사가 있는 자들만 가서 하는 거거든요. 관심 없는 주민이 50%예요. 그럼 지방선거는 왜 합니까? 주민투표가 훨씬 더 찬반을 묻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표현의 방식일 수 있고요. 오히려 문제는 정보의 편향이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주민투표 자체가 민의를 왜곡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 여당한테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권한이 있을 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할 때 국정과제에서 언급했던 5국 3특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 통합 권한 이양이라는 국정과제가 있고요. 또 세율 조정이라고 하는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법안 올라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방세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지방세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이제 내려온 비용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조정이 먼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 위험성, 리스크 측면에서 아직 2분 정도 남았는데요. 1분 30초이셔도 됩니다. 네, 리스크 측면에서는 충청광역여담은 해체될 겁니다. 만약에 통합을 하면요. 근데 전 국가적 실험을 하는데 왜 통합이라는 실험만 하게 될까? 광주 전남이 통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광주 전남은 통합으로 실험하고 충청권은 광역연합으로 실험하자. 그래서 그에 준하는 형태의 지원과 권한을 한번 실험해 보자. 그것이 전 국가적 차원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고 다양한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전 특별법에 주민투표나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 수기 과정을 전제하는 특별 법안에 그런 걸 좀 넣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고 있어서요. 제가 좀 이제부터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이제 이창규 원장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 주시죠. 네, 방금 우리 김재섭 차장께서 과연 이 특별법 속에 투자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이제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건설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자.
또 그리고 광역교통망, 물류를 빨리 그 소통할 수 있도록 투자하자 뭐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은 경제가 좋아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대학들이 살아납니다. 대전 충남의 대학이 44개입니다. 곧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오고 일자리 생기면은 그 인력들을 잘 공급할 대학들이 필요하거든요. 대학이 살아난다.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꼭 수도권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이 갖춰 있다면서 투자 우선순위는 경제 쪽에 뒀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여러 가지 소요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소멸 지역, 소유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를 먼저 투자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합의 문제냐 연방의 문제냐 이렇게 따지는데 연합은 느슨하지요. 연방은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것들이 연방의 수준의 그 체제를 갖추면서 주정부 수준의 강력한 지방 정부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이제 왜 그 광역연합 하기도 전에 이런 통합을 얘기하는데 98년인가요? 충청권 광역행정협의가 있었습니다. 20몇 년 동안 실험했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실험보다는 통합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중앙정부는 절대 권한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지방이양위원을 했는데 죽어도 놓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넘겨진 권한은 돈이 안 되고 힘든 일만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절대 분권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헌법개정위원을 참여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중앙 권한이 많아야 자기들이 감시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광역정부로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주민과 가까운 통치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를 만들어서 지방자치 개정을 통해서 정말 촘촘하게 풀뿌리 민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권에서 중간 해결되고 그다음에 초광역정부로 가는 이런 일종의 프랑스처럼 꼬뮌 데파르망 레지옹처럼 꼬뮌은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데파르망은 중등학교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레지옹은 대학 정도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선필 교수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가능한 것부터 빨리빨리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창이 열렸을 때 이거 하고 다음에 기초자치 강화하는 거, 주민자치 강화하는 거 다음 기회에 계속 하면 되고, 실제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에 무엇이 집어 들어가면 좋을지라는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5조 재원을 어떻게 쓸 건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 다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광역의회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단체장이 누가 될 건가가 이 5조를 어떻게 쓸 건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특별시장이 후보가 누구가 나오느냐, 이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시간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방선거 경쟁이 일어날 거고 거기서 대안들이 나올 거고 거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정보가 많이 주면은 학습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광역이 통합된다고 해서 기초자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밑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이걸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앞으로 과제라고 가져가면 되거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순서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막는다고 도움되는 것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많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회의 판단인 겁니다. 기초자치 강화하는 거 넣으면 돼요. 이 얘기 이미 다른 지역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쪽에 보니까 기초 통합하겠다는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지역에서 결정을 해갖고 행안부로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역 내의 문제. 주민자치에 우리 특별법을 먼저 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노력을 해야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밀어두면은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의견입니다. 예. 곽형근 교수님 진짜 1분만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에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있겠는가? 광역 행정 수요 또는 초광역 경제권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화가 요구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큰 어떠한 행정구역을 만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본 유치입니다. 큰 광역 정부가 5개 5극이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자본을 끌어들이는 싸움을 하다 보면 바로 현장에 있는 주민이나 공동체 의식이나 지역 정체성 이런 게 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초광역 정부를 출범시켜 놓고 대전 충남 특별시가 됐던 그 특별시를 출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를 만들자,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현장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를 만드는 거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스스로 어떻게 예를 들면 아주 냉정한 자본의 논리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느냐, 지역 주민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역 정체성을 가지면서 참여하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키우지 않으면 이런 세계화 시대에 예를 들면 모든 것이 자본 논리로 돌아간다는 이 원리 속에서 지금 현장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막 열심히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여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가 훨씬 멀어져요. 대전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안 돌아가면 앞에 가서 저기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초광역 정부가 있으면 그 광역 정부의 관심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려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외자 유치하느냐, 자본 유치가 아니냐, 이거 가지고 돌아가는데 아까 권 교수님께서 잉여 효과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오셔서 산업 그게 일반 주민에게 내려온다. 그래서 지역 소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뭐가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바로 그 주시죠. 논리대로 해서 지금 수도권이 집중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이태구 위원장님 1분만 해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입장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편 쪽에서는 약간 반대하는 분들 아닌가 이런 입장을 갖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통합을 추진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갑자기 돌아섰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잘하자. 그런데 잘 못하고 있다면 사실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법안이 나오면 그 법안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실 겁니다. 그 법안을 보실 때 읽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주민투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민투표 할 수 있게끔 다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투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민주당 여기 뭐 이미 가셨는데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투표 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 뿌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가 재 뿌리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건데 결국 찬성이냐 반대냐보다는 잘하자는 것이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만약에 묻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 토론자분들의 의견은 전부 다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현장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특정 이 결론을 좀 내리기보다는요, 이 시민 여러분들께 판단의 기준을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쟁점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질문은 좀 의견 개진보다는 이 발제와 토론을 좀 들으면서 떠오른 이 궁금증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 질문해 주실 때는 이 소속과 성함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가능하면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해주십시오. 먼저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대전 사회혁신센터 소통협력관 박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참석을 하면서 너무도 실망스럽고 씁쓸합니다. 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에. 이 사람이 작년 한 해 동안 우주로 띄어올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한 이 기구를 165개를 띄어 올렸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인류가 파리 협정서다, 도쿄 이정서다 뭐다 수많은 논란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새로운 발상을 한 거죠. 인류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혼자 우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저는 지금 행정통합 문제가 벌써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여야 간에도 아까 보니까 지역 정치인들은 약간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고 있고 시민사회 영역도 각자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차라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민기적거리고 있는지 저는 좀 무척 실망스럽고 오늘 답답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맡고 있는 모처럼의 기회인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고 이 모양으로 각기 생각들을 언론적 차원에서 아직도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하다.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무척 답답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특정해서 답변은 아직 뭐 듣고 싶으신 건 아니신 거죠? 예, 김영진. 예, 대전대학교 예. 법행정학부 김영진 교수입니다. 이 대전 충남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자치단체장들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정부 여당에서 거의 뭐 소극적이었다가 아직도 법안 초안이 안 나왔는데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2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동시선거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주 전남은 뭐 28일 발의가 된다고 하고 대구 경북도 뭐 다음 주 중에 이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 충남은 자치단체 장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동일한 그런 정당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하니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게 선거법 협상은 여야가 이제 서로 합의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뭐 권한 가지고 있는데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전에 대전이나 충남 지사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내용을 놓고 협의할 시간도 없고 그거를 주민들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면 너무 이번 동시선거에 하기엔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하는 거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는데 그냥 뭐 거기 하니까 해야 된다. 거기 안 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만 드리고 예.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견을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 박종갑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통합 관련해서 법안이 광주 전남에서 나와 있고 대전 충남 두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노동 관련된 문제를 규제로 판단해서 노동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광주 전남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을 확대한다든가 휴일 근로를 없앤다든가 그리고 대전 충남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 고용 사무를 통째로 대전으로 지역으로 보내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저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감독 권한을 갑자기 지역으로 내려보낸다? 저희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 완전히 배제한 채 기업의 그 규제 완화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이러한 노동을 배제한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이 통합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통합 논의 과정에 배제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이런 통합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 김동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장애 아이의 아빠로서 나섰을 때 한 말이 재활 난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 그 자기 지역을 떠나는 거죠.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정말 저도 재활 난민 생활하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 우리 왜 이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대전에 그렇게 10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이름이 대전, 세종, 충남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대전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운영상의 어려움, 국비 지원 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전, 세종, 충남이면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만 재정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종이나 충남에서는 재정 부담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는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가? 그리고 이쪽으로 대전으로 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충남에 있는 분들이 치료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이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오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자기 집으로 충남으로 갈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대전 충남이 통합적으로 만약에 됐더라면 이게 좀 더 해결이 쉽지 않을까. 여기 권역별 병원이라는 말, 권역별이라는 말을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썼습니다. 권역별 무슨 병원뿐만 아니라 권역별 모든 사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사실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이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재정적인 문제죠. 누가 이것을 부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장벽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에 대한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서 저는 행정 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근데 이거 여쭙고 싶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생존이란 말씀을 꺼내셨는데 생존이란 얘기를 꺼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골든 타임입니다. 시간이죠. 속도입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공공어린이집병원 보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 의지인데 대통령의 의지도 표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자체거든요. 지자체장의 지금 의지들도 뭐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의지가 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요즘에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의 이렇게 표현 부분들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시민으로서 의구심을 좀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저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문제는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반전사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의 사무처장 임가혜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첫 번째 발제하실 때 약간 소란을 일으킬 뻔했어요. 여기가 아마 지역이 대전이기도 하고 발제 토론자분들께서 대전에서 많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좀 대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아마 그런 또 다른 대도시로의 쏠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그 실은 우리 여기가 경제과학 수도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판교 라인을 대전 라인으로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대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그리고 그 집약적인 지식 인프라 그리고 충남이 가지고 있는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충남은 천안 아산 같은 좀 도시 지역 공업 지역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산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 있고요, 항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석유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경제과학수도라는 것이 지역의 정말 다른 지역 단위들이 굉장히 소외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경제과학수도라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있고, 이미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력 자립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충남에 있는 이 발전소 소재 지역들 그리고 송전설로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똑같이 수도권 배후 지역 했었던 것처럼 다른 거대 도시의 배후 지역이 또다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고, 여전히 희생을 감수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이 있는데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이미 가셨지만
양당이 다 자치나 분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특별법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자치 분권 원래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에 대한 특례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자치에 대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다른 의지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처장님 말씀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요 시간이 좀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 생각에는 이창기 원장님과 이 곽형근 교수님께서 한 1, 2분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창기 원장님 하시죠. 네, 그 경제 과학 수도에 대한 좀 약간 거부감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경기와 차별할 수 있는 뭐냐? 아무래도 우리가 과학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전은 뭐 530만 평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하지만 못 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다 보면 시너지가 발휘되고 우리가 이제 전력을 충남 걸 쓰면 또 송전선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은 뭐 대도시의 뭐 일종의 배후지가 되지 않느냐 희생하진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을 충분히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권역 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생존 말씀했는데 생존입니다. 이건 절박합니다. 30년, 50년 내에 지역이 없어지는데 뭐 이런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어도 팔도였습니다. 지금 남한만 17개 시도입니다. 아까 우리 이태국 위원장님 말씀했지만은 행정 관할 구역 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절을 끊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통합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곽형근 교수님. 360만 그 인구 그다음에 190조의 GRDP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60만 경제권이 도대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뭐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수도권과 견주는 광역권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일단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겠다. 만약에 실패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공룡이 왜 소멸됐습니까? 그 시대에 이 시대 변화에 쫓아가지 못해서 공룡이 소멸됐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대 공룡 관료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 현대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은 관료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현대 사회 문제는 불확실성, 복잡성, 격변성 이런 걸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부가 유연하게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연결되는 정부를 잘 만들어야 되고 문제의 스케일이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아주 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 중앙정부도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또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도를 설계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행정통합을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렇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치권은 이렇게 밀어붙일지 모르지만요. 그 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비용, 행정 비용, 특히 갈등 비용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우리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졌기 때문에 정치권도 돌아가자는 얘기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그 비용을 짊어지고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행정통합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딱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초만 딱 하시겠다고 해서 30초 하시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재섭 위원장 30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할 건지 말 건지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나가지만 조건을 따집니다. 계약서에 담아야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법안이 나오게 되면 그 법안에 있는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좀 빠져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그 당근을 막 제시하시는데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충남 혁신도시 하나 더 추가하자고 계속해서 추가 받았는데 아무 공공기관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공공기관 우선 이전은
대전 충남을 우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돈을 주겠다, 공공기관 이전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정말 그것이 가능한 얘기고 우리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얘기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계약서 정확히 살펴보시고 약관 정확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건 상식이다 이런 말씀. 예, 1분 같은 30초였습니다. 네, 그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위들에서 이미 한 달 동안 많은 요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부터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풀뿌리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회,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마을공동 정책 강화해야 되고요. 기초지자체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권 확대해야 되고요. 지방의회 강화해서 비례대표 확대해야 되고요.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 같은 거 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분권을 위한 조세권의 이양과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고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감시기구가 확대되어야 하고요. 교육자치와 교육 간 격차 해소 방안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있나 없냐 그 요구에 왔습니다. 요구에 왔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찬성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시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과제까지 하나의 답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여전히 시민의 판단이 필요한 질문들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통합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작은 참고점이 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과 현장에서 또 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 충남 행정통합 기회인가 위기인가 미래 전략과 과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